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밥 한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 하나, 된장찌개 하나, 평범한 한 끼죠. 근데 500년 전 조선에서 이 한 끼가 누구의 밥상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라. 궁궐 안에서는 왕 한 명을 위해 전국 8대에서 올라온 식재료로 반찬 수십 가지가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열리면 음식을 높이 57cm까지 탑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죠. 그런데 같은 시각, 궁궐 밖 어딘가에서는 백성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극심해지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그리고 각종 고문서에 기록된 조선의 먹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의 수라상 위에 무엇이 올라갔는지, 백성의 밥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벌어질 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먹방으로 보는 조선 500년 시작합니다. 즉, 12첩 반상이 조선 500년 내내 유지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7첩이면 대단한 겁니다. 당시 일반 백성의 밥상이 3첩, 그러니까 반찬 3가지도 올리기 힘들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조선의 왕들 중에는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가 유독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단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이런 업적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실록에는 세종의 전혀 다른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4년, 천매삭 22년 9월 21일 기록을 보면 아버지 태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다.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의 그 세종대왕이요. 세종의 고기,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종실록 8년 기록에는 연회 때 자기 앞에 놓인 고기의 양이 아랫사람 것보다 적자 담당자를 문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직접 내 고기가 왜 저 사람 것보다 적냐고 따진 거예요. 아버지 태종은 세종이 너무 고기만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뚱뚱해지니까 억지로 사냥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종의 살을 빼주려고요. 세종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연산군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음식에 집착한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일기를 보면 연산군이 유독 좋아한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사슴꼬리와 사슴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희귀부위 먹방이죠. 연산군은 전국 8도의 관찰색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사슴꼬리가 끊기지 않도록 진상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나마 추수 직후에는 쌀이 좀 섞였지만 봄이 되면 보리마저 떨어지는 보릿고개가 찾아왔죠. 반찬은요? 왕이 12첩이면 양반이 7첩에서 9첩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평민은 3첩입니다. 반찬 3가지. 그것도 나물, 젓갈, 장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명절이나 잔치 때나 겨우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쇠고기가 아니라 개고기, 꿩고기, 참사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쇠고기를 못 먹었냐면 조선에는 우금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소 도축 금지령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무려 10인비유번이나 발령되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됐던 거예요. 세종 6년인 칠마가 24년에는 소를 도축하면 장 100대의 가산 몰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우금령이 스모비 뒤번이나 내려졌다는 건 이미기 뒤번이나 안 지켜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반은 양반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어떻게든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어요. 정약용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하루에 500마리씩 도살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금지해도 금지해도 안 됐던 것. 소고기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500년 동안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에는 금주령도 있었습니다. 술을 만들 때 곡식이 들어가잖아요. 흉년이 들면 곡식이 부족하니까 왕이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술 만들지 말고 그 곡식으로 밥을 해 먹으라는 거죠. 영조는 특히 금주의 진심이었는데 문제는 종묘 제사에 반드시 술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왕실 제사에는 술을 쓰면서 백성한테만 술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30년 동안 금주령을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해요. 먼저 초금 목피입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백성들은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을 빻아서 물에 담그면 하얀 섬유질이 나오는데 이걸 말려서 분말로 만들고 보리나 밀가루와 섞어 죽을 써 먹었습니다. 조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1960년에 발간된 구황차료라는 책에는 소나무 껍질과 소립의 영양 효과, 먹는 법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곡식이 없으면 이렇게 먹어라 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기근이 얼마나 빈번했는지 알 수 있죠. 세종실록에는 백성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사실이 적발됐는데 세종이 처벌하지 말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국가 재산이니 함부로 벗기면 안 되는 건데 배고파서 그런 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경신대기근 때는 소나무 껍질마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기록이 나옵니다. 숙종실록과 현종실록에는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숙종 22년 기록에 따르면 평안대서 이어둔이라는 사람이 인육을 먹은 사건이 보고됩니다. 현종실록 1671년 기록에는 굶주린 어머니가 죽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경신대기근이 터집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그 매뉴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재난이 온 거예요. 결국 제도와 매뉴얼만으로는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수락안에서는 전국 8도의 식재료가 모여들고 있었고 그 식재료가 빠져나간 지방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었으니까요. 진상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국의 좋은 식재료를 궁궐로 올리는 시스템. 이건 뒤집어 보면 지방의 자원을 중앙으로 빨아들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기근이 닥치면 이 구조가 백성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의 음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소고기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소고기 사랑은 지금의 한우 사랑과 완전히 겹칩니다. 나라에서 24번이나 도축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사람들은 소를 잡아먹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의 음식 이야기를 따라가 보니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왜 누구는 12첩 반상을 남기고 누구는 소나무 껍질을 먹어야 했는가? 500년 전 조선의 밥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